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8회차, 29회차 연속으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17억 5천만 원이 2월이 돼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30회차 아마 1등 당첨 금액 3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회차에는 K리그가 4경기가 들어왔고 프리미어리그 10경기의 경우는 모두 동시간대에 경기를 하는 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분석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분석을 해왔으니까 쭉 들어보시고 참고할 거 참고하셔서 버릴 건 또 버리시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2월 금액이 큰 회차이다 보니까 현재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멤버십 가족 등급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최종픽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멤버십 영상을 좀 못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채널의 상단 쪽을 보시면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탭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을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최종픽 영상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30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대구 대 인천. 자, 우선 대구의 경우는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0대 1로 승리를 했는데 사실상 대전이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가 과연 원정에 가서 이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대구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수비 시에는 세징야 한 명만 놔두고 전부 다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보여주면서 중원에서 대전의 주세종 선수와 이진현 선수한테 공간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전 같은 경우는 대갈박, 즉 헤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중원을 차단하면 활로를 찾지 못했던 이유였는데 이번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맞박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헤딩골도 단 한 골만을 기록 중이고 제르소 선수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굉장히 좋지만 대구의 두 줄 수비에는 좀 뚫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뚫린다고 하더라도 크로스나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인천이 대구를 상대로 승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 역시 세징야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폼이 100%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에드가 선수의 맞박도 시원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대구의 축구 자체가 이게 사실상 이긴 경기를 봐도 이긴 경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 아무리 홈이라고 한들 리그 3연승을 기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중에 FA컵 경기에서는 대구는 주축 자원들을 썼지만 인천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인천이 우세하다라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도대체 이 승무패 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FC 서울 대 강원. 자, 일단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리그 2위를 기록 중인 서울이고 이번 시즌 그지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이죠. 이번 시즌 기록만 봐도 경기당 득점이 FC 서울의 경우 2점이지만 강원의 경우는 0.5점을 기록 중이고 골 전환율 또한 서울은 15%, 강원은 5%로 공격에서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있는 양팀입니다. 다만 강원이 주중 FA컵 경기에서 김포를 상대로 갈레고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에서의 마무리 감각을 찾았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이번 시즌 FC 서울의 나상호, 황의조, 임상엽의 공격 라인의 폼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황의조 선수가 골은 많이 넣고 있진 않지만 활동량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팀 수비들을 많이 끌고 다니면서 측면에서의 공간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서 나상호 선수나 임상엽 선수의 측면을 활용한 침투가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FC 서울이 이번 시즌 강원 원정 경기를 가서 3대 2로 패배를 했었는데 사실상 강원 FC의 경기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잔디바닥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서 FC 서울의 깔끔한 잔디밭에서는 FC 서울이 유리한 경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저는 지금까지의 경기력과 주중 FA컵 경기를 치르지 않은 FC 서울이 체력적으로도 우세하다라고 생각해서 강원이 FC 서울 홈에서 승리를 하는 이변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무 투픽 중에서 고민을 해볼 때 FC 서울의
서울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FC 서울의 승리에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 2변 포함해서 FC 서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아스날 대 울버햄튼. 자, 아스날은 리그 준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딱히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울버햄튼 역시 이번 시즌 잔류를 확정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스날의 경우는 리그 마지막 경기를 홈 경기에서 치른다라는 점을 볼 때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스날이 홈에서만큼은 실점도 많아지지만 득점력이 폭발하는 모습을 이번 시즌 보여줬는데 울버햄튼의 경우는 홈이나 원정이나 골이 더럽게 안 터지는 팀이기 때문에 딱히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이변을 보여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외적으로도 울버햄튼은 재정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외적으로도 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에스턴 대 브라이튼. 자, 이 경기는 일단 브라이튼의 경우는 유로파 진출이 확정지었기 때문에 딱히 리그 마지막 원정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홈팀 에스턴의 경우는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승점 3점을 노려야 되는 경기로 보여지죠. 그렇게 볼 때 홈에서 확실히 득점은 올라가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스턴이고 브라이튼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에스턴의 와킨스와 베일리 선수가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에스턴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4승 4무 1패를 기록 중으로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성적인 측면 그리고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 확률이 가장 적었었다라는 점, 그리고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첼시 대 뉴캐슬. 자, 일단 선수 영입에 몇 천억을 쏟아부은 첼시가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첼시의 리그 잔류 정말 축하드리면서 돈지랄을 참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첼시는 리그 마지막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뉴캐슬의 경우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만 첼시의 경기력이 폭망 수준인데다가 주전 공격 자원인 스털링과 마운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뉴캐슬과 홈에서 만났을 당시에도 뉴캐슬이 1대 0으로 승리를 했었고 그때 당시보다 현재 뉴캐슬은 더욱더 발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칼럼 윌슨, 미구엘 알미론, 이삭, 생막시멘 같은 공격 자원들이 있는 뉴캐슬이 첼시 원정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첼시 패배가 보이는 경기인데 뉴캐슬의 정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 조금은 의심이 들지만 그래도 첼시의 기가 막힌 경기력을 믿고 첼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크리스탈 대 노팅엄.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양팀 모두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고 크리스탈의 경우는 최근 미카엘 롤리스와 에베레치 에제 선수의 활약이 좋다라는 점과 리그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로 장식하고 싶어할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노팅엄의 경우는 강등이 간당간당하다가 간신히 잔류에 성공을 했으나 약체팀이 잔류에 성공한 이후에는 본모습만 보더라도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원정 단 1승밖에 없고 10골 43실점을 기록 중인 노팅엄이 이 경기에서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케일러 나바스 골키퍼가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무리해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전 수비 자원인 네코 윌리엄스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기 딱히 의심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에버튼 대 본머스. 자, 우선 경기력을 제쳐놓고 에버튼의 경우는 1부 리그에서 버틴 지가 무려 72년이나 됐을 정도로 1부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에버튼은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굉장히 잔류에 대한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대팀 본머스의 경우는 잔류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리그 마지막 원정 경기에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없는 상태고 주축 자원인 필립 빌링, 타베르니에 같은 주축 미들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또한 에버튼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BBC에서도 에버튼의 강등 가능성을 21%, 레스터는 83%, 리즈는 95%로 책정했다라는 점에서
이 점에 중점을 뒀을 때 에버튼은 이 경기에서 무승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승부를 한다고 봤을 때 레스터 시티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하는 경우 승점은 같아지고 골득실이 레스터 시티가 우세하기 때문에 에버튼은 72년 만에 강등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이 홈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11번 경기 리즈 대 토트넘. 자, 리즈는 마지막 경기에서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10번 경기 에버튼 대 본머스, 11번 경기 리즈 대 토트넘, 12번 경기 레스터 대 웨스트햄 이렇게 강등권 탈출을 위한 3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원정팀이 리그에서 동기부여가 남아있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머스와 웨스트햄의 경우는 리그 잔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가 없지만 토트넘의 경우는 챔스가 무산되고 유로파도 무산되고 이제 남은 건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 요거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리즈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우세하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 솔직히 토트넘 승리 선택하기 내키지는 않지만 리즈의 경우는 현재 로드리고 그리고 벤포드 선수, 시니스텔라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수비는 쓰레기인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브렌트퍼의 경기에서 개 털리면서 또 포백 수비를 들고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리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공격에서 결정력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리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는 뭐 강등이 확정돼서 동기부여가 없는 사우스햄튼과 유로파가 확정이 되면서 동기부여가 없는 양 팀 다 동기부여 없는 경기죠. 같이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선수 구성이 좋은 리버풀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주축 수비자원인 로뱅 페라우, 벨라 코차, 모하메드 살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경기들만 보더라도 많은 실점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체아담스 선수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강등 확정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의 경우 최근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공격 시에 중앙 쪽으로 올라오면서 리버풀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반대로 역습이 좋은 팀들에게는 공격하다 공을 뺏겼을 때 아놀드 선수가 백업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딱히 측면을 활용한 역습이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리버풀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리버풀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다 가정해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0회 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